봅시다. 지수 방정식 파트 먼저 볼까요? 82쪽까지 89번만 한번 먼저 풀어봤는데 82쪽까지 질문 183 195 191 앞에 화전 체크도 괜찮습니다. 안 되는 건 다 얘기하세요. 번호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180번 한 번 더 189번 한 번 더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될까요? 여기 먼저 봅시다. 183번부터 볼게요. 자, 활용 문제입니다. 미세물을 플라스크에 배양했을 때 X 시간 후에 10A의 X 마리로 증식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 마리가 X 시간이 지나면은 10의 AX 마리만큼 증식을 한답니다. 맞죠? 근데 몇 마리를 미안합니다. (10시간) 후에 처음에 16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몇 마리를 굳이 바꾸지 맙시다. X 대신에 10을 넣었더니 한 마리를 16시간 16배면은 16마리 되었다고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이 부분은 약분될 겁니다. 최초의 양은. 그래서 한 마리라고 적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에 16승 A가 16이라는 식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무턱대고 바꾸지 말고 질문을 한번 봅시다. 64배를 원하는 거죠? 64배를 원하는 겁니다. 10시간 지나면 되게 X 16은 10을 잘못 넣었네요. 10이죠. 맞습니다. 고마워요. 64배가 되고 싶대. 64배가. 자, 이 부분이 2의 4승인데 지수만 잘 생각하면 돼. 2의 몇 승이 되고 싶대? 2의 6승이 되고 싶다는 거죠? 양변에 몇 승 해주면 되겠습니까? 요것만 생각해. 얘가 몇 승이 되고 싶어? 2의 6승이 되고 싶으니까 몇 분의 몇 승? 2분의 3승을 양변에 똑같이 해줍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2의 6승이 되고 저기는 10의 15A가 되죠. X에 얼마가 들어간 상황입니까? 15가 들어간 상황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5시간이 되면은 64배가 되더라. 크게 식을 두 줄을 안 만들고 그냥 한 줄 가지고 끝냈습니다. 한 마리가 16마리 되는데 요 X 대신에 10을 넣으면 요 등식이 성립한대. 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16마리가 아니고 64마리가 되고 싶으면 2분의 3승을 양변에 해주면 되는데 2분의 3승을 했더니 15A가 되죠. 15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0의 네. 부가 된 게 아니고 그 마리만큼 된 건데 왜 10마리고? 네? 10의 10의 승이 네. 그만큼 배가 된 게 아니고 그게 그만큼 수가 됐다고 생각해요. (16배가) 됐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 정확하죠. 최초의 양이 A였는데 16배가 됐으니까 16A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등식이 어차피 나오잖아요. 약분하고 나면. 아니면은 그렇게 갑시다. 지금 이 순서의 차이입니다. 선생님은 이 식으로 한 방에 끝내려고 한 건데 순서를 다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몇을 했을 때 몇 배가 되는 걸 원하는 거야? 2의 6승배가 되길 원하는 거죠. 이 등식에서 뭐를 뽑아낼 수 있냐면은 10의 10배승은 2의 4승이고
10의 A승은 2의 10분의 4승이다를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치 좀 귀찮잖아. 자 그러면은 X가 1시간 지날 때마다 얘를 몇 제곱 해주면 되겠죠. 여기를 몇 제곱 해준다? N 시간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N 제곱 해주면은 N인데 얘가 얼마가 되길 내가 원하는 상황이야. 2의 6승이 되길 원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순서로 가면 좀 이해가 되나? 첫 번째 식에서는 이 숫자 값을 찾아낸 겁니다. 그냥 10의 10a라는 어떤 숫자가 요 관계식을 만족하니까 10의 a승은 요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n 시간이 지나면은 어차피 저게 n제곱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n제곱 시켰는데 그게 최종 64배가 되고 싶대. 얘가 64가 되면은 얘가 어디에 곱해져? 얘한테 곱해지잖아. 그럼 A가 64배 되잖아. 얘가 지금 몇 배에서 몇을 담당하고 있는 애라고. 얘도 똑같이 몇을 담당하고 있는 애. 똑같은 식을 두 개를 쓴 겁니다. 근데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한 마리가 배양하면은 10의 AX 마리가 되잖아. 그게 왜 배가 되냐는 거야? 한 마리가 16마리가 되면 몇 배 된 건데? 16. 한 마리가 64마리가 되면 몇 배 된 거야? 64. 같잖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 마리와 배를. 맞죠? 한 마리가 64마리가 되는 그 순간을 찾으면 되는 거죠. 64배 된 거잖아, 한 마리가. 그렇죠? 얘가 여기가 헷갈렸던 거야? 왜 말인데 배로 했냐? 그거를 똑같이 맞추려고 선생님이 한 마리를 적은 겁니다. 맞죠? 두 마리였으면 64배면 128마리로 맞춰야겠지. 근데 배랑 말이랑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한 마리로 쭉 해서 끝낸 거야. A도 안 적고. 굳이 처음에 A 안 적었었잖아. 이러면은 몇 마리야 되었냐만 보면은 걔가 몇 배 되었냐랑 똑같은 양이 되잖아. 189번 한 번 더 보고 싶다니까 또 보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고3들 수원수특 복습하는데 많이 틀립니다. 고3들도 이 파트를 하는데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하고 지금 많이 반영을 하죠. 자,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는데 PQ의 길이가 루트 5랍니다.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데 요 길이가 루트 5랍니다. 길이가 나왔습니다. 길이가 비율이 아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마 해설제에는 미지수를 2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거를 별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미지수를 P랑 Q 2개 쓰지 말고 딱 하나만 씁시다. P점만 쓸게요. P점의 X좌표를 스몰 P라고 한다면은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3분의 2에 P 플러스 3승 플러스 1로 적을 수 있겠죠? 그냥 좌표에다 함수에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Q를 스몰 Q를 써서 요 녀석을 써도 되긴 되는데 그거 안 쓰고 일단 요 길이를 이용해 봅시다. 이 길이랑 요 기울기를 이용해 볼 겁니다. 기울기라는 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근데 그 기울기가 2래. 그럼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밑변하고 높이의 비가 뭐 1대 2가 돼야겠죠.
그럼 여기 뭐 m이라고 하고 여기를 2m이라고 해봅시다. 요거는 왜 뭐 때문에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기울기 때문에 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직선의 기울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은 저기서 피타고라스 한 번만 써주면은 내가 여기를 m 잡고 2m 잡았는데 여기가 루트 5니까 5는 m제곱 플러스 4m제곱이 돼서 m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요 길이가 실제 얼마다? 1이고 2다. 자, 그거를 발견했다면은 Q점을 새로운 미지수를 쓸 필요 없이 아까 썼던 P점의 좌표에서 X는 얼마만큼 증가시키면 돼? 1만큼 증가시키면 되죠. Y는 2만큼 증가시키면 되죠. 요 P점에서 X는 1만큼 증가시키고 Y는 2만큼 증가시키면 되죠. 그걸로 Q점을 적어보는 겁니다. P 플러스 1 3분의 2에 P 플러스 3승 플러스 1에다가 2만큼 증가시켜 보는 겁니다. 근데 새로 잡은 저 Q점은 요 함수 위의 점이죠. 대입해보면은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3분의 2에 P 플러스 3 플러스 3은 3분의 2에 P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8이고 숫자는 숫자끼리 지수는 지수끼리 모으면은 3분의 2에 P 플러스 3승 마이너스 3분의 2에 P 플러스 2승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원칙적으로는 요 P 옆에 있는 숫자를 다 바깥으로 빼는 게 제일 정석이긴 한데 요거는 굳이 다 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 3P 플러스 3에서 한 개만 빼면은 이렇게 2승으로 만들고 3분의 2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똑같아졌기 때문에 개수 가지고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3분의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3분의 2에 P 플러스 2승이고 요거 약분하면은 1이 돼야 되니까 모든 수의 0승이 1이니까 P가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뭐 P든 Q든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P점으로 갑시다. P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2, 3분의 5가 나오고 요거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풀이가 조금 더 간단할 겁니다. 책에서 아마 제시된 방법은 뭘 거냐면은 P점은 이렇게 놓고 Q점은 이렇게 놓고 요래 놓고 뭐 하겠습니까?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5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두거 기울기가 2다 한번 쓸 겁니다. 그럼 연립하면 PQ 나오긴 합니다. 저게 연립이 조금 더 귀찮겠죠. 문자를 2개 쓰면 오히려 더 귀찮아집니다. 그냥 하나를 써서 하는 게 계산이 훨씬 간단하다. 맞죠? 그냥 문자 2개 따로 놓고 따로 식에 대입하고 기울기가 2네,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5네 해도 풀리긴 합니다. 식이 2개니까. 근데 설명만 들어도 복잡해 보이죠? 거리 하면서 되게 귀찮을 겁니다. 그래서 좌표 찾아가지고 길이 가지고 문자를 하나만 쓰는 게 더 유용하다. 91번 볼게요. (191번) 방정식 요거의 실근은 알파뿐이래.
알파뿐이고 그 알파라는 근은 요 사이에 있답니다.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가 문제네요. 자, 우리 이 문제 저 상태로 못 풀죠? 뭐 해서 풉니까? 치환해서 풀어야 됩니다.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은 t는 0보다 큰 수고, 자, 왼쪽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t에 맞춰서 다시 적어줄 겁니다. 일단 왼쪽은 우리 잘 하죠. 요거 t의 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4a는 0. 이거 잘 합니다. 맞죠? 치환하고 나서. 근데 요 부분도 바꿔줍시다. 자, 만족하는 x가 알파뿐이래. 그럼 t 입장에서는 근이 뭐밖에 없다라는 거야? 2알파. 그렇죠. t 입장에서는 2의 알파승밖에 근이 없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그 알파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t 입장에서는 이 근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2하고 4 사이에 존재해야겠죠. 맞습니까? 치환하고 나서 얘만 바꾸면 안 됩니다. 나머지 조건들도 다 만족하게끔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알파뿐이니까, x가 알파뿐이니까 만족하는 t의 근도 2의 알파승밖에 없고, x가 1에서, 이 알파가 1에서 2 사이니까 t는 2의 1승에서 2의 2승 사이에 있어야겠죠? 요게 지금, 요 t는 뭘 얘기하는 거죠? 요 식을 만족하는 근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 노란색 함수를 그려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무슨 축이 됩니까? t축이 되겠죠. 지금 t에 대한 이차 함수죠. 그리고 여기가 뭐 y라고 쓰면 되고, 얘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 2하고 4 사이에 있는데 2차 함수인데 한 근밖에 없으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죠. 요 상태가 되죠. 얘를 y는 t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4a라고 한다면, 맞습니까? 이렇게 그려져야지 모든 걸 다 만족하죠. 근이 하나밖에 없고 그 근도 저거 사이에 있고. 자, 간단한 거부터 하자. 중근이 돼야 되니까 요거의 판별식. (0이) 돼야 되죠. 응? 범위가 나온다고 A가? 아! 선생님이 잘못 생각했네요. 또 있네요. 얘 때문에 또 생기네요. 요런 그림이 돼도 되고, 요런 그림이 돼도 되죠. 맞습니까? 선생님이 그려는 놨지만 사실 여기는 없는 그림이죠. 없는 그림이죠. 맞습니까? 여기는 정확하죠. 저것도 되고 요것도 되죠. 맞습니까? 왜? 요 영역에서만 그려지는 그림이잖아. 지수는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음수 영역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것 또는 요거죠. 일단 요거부터 확인하자. 아까 전에 판별식 D. 이게 불가능하네요. 되나? A가 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6이어도 되나? A가 0이면 안 되죠. 요 그림이 안 그려지죠. A가 0이면 A가 마이너스 16이면 또 요 그림이 안 되죠.
맞죠? 요런 그림은 생기지 않습니다. 0도 안 되고 마이너스 16도 안 됩니다. 직접 넣어보고 그려보면은 하나는 그냥 t제곱이 되죠. a가 0일 때는 요 그림이 되고 a가 마이너스 16일 때는 요 그림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2에서 4 사이에서 생겨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요거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쉽죠? 우리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제일 첫 번째, 근의 위치 판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함수값 경계 지점 넣었을 때의 부호부터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저식을 ft라고 한다면은 f2가 음수고 f4가 양수면 되죠. 그 다음에 원래는 2개 더 해야 되죠. 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2차식인데 여러분 2 넣었을 때 음수고 4 넣었을 때 양수면은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죠. 다른 건 더 확인할 필요 없죠. 꼭지점의 위치나 뭐 판별식도 할 필요 없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 넣으면은 그리고 얘는 음수 하나 나오고 4 넣으면은 이거는 그냥 맞는 말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최종 답이 되겠네요. A는 2보다 크다. 쉬워 보이는데 되게 조금 2가지가 생길 수 있어서 헷갈릴 수 있네요. 요거 때문에 2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요게 없었으면 요런 거 생길 수도 없죠. 근이 하나다 했을 때. 근데 t는 무조건 양수 영역에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도 근이 하나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답이 나오네요. 자, 90쪽까지 질문. 115번이랑 212번이랑 213하고 12. 또 방학 끝나고 책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돼 있는 거 메꿔 오세요. 자꾸 숙제 안 하는 사람 자꾸 안 하는데 남깁니다. 메꿔 오세요. 못 풀었던 거. 또 2개만 하면 되나? 212번 봅시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 범위 내에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랍니다. 4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를 항상 성립하게 해라. 이 문제는 선생님이 좀 작게 적은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지수 방정식 부등식 1번부터 4번까지 적어줬죠? 0번부터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일단 지수부터 깔끔하게 해줍시다. 여기 4 끄집어내고 2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치환하라 그랬죠? 지수 깔끔하게 한 다음에는 위에 x승을 t로 치환할 겁니다. 자, t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크. 그렇죠. 1보다 크다죠. 왜? 쟤 때문에 그렇죠. x가 0일 때 얼마야? 1이 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원래 하던 것처럼 그냥 관성에 의해서 t가 양수다 하면은 답이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전해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4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2차 부등, t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t가 뭐가 있죠? 범위가 있죠? 판별식 써야 돼? 그려야 돼? 그려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선생님 2차 부등식인데 t가 모든 실수가 나오면 판별식 쓰지만 범위가 나오면 무조건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려면은 귀찮더라도 완제하셔야 되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되나? 되고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4분의 1, k 플러스 4분의 3인데 잘리는 지점이 1이죠. 4분의 1이 여기서 잘립니다. 그러면은 요 빨간색 녀석이 지금 요 부분을 얘기하죠. 맞습니까? 제가 뭐보다 커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그럼 t를 1 넣었을 때 값이 1보다 크면 되는데 t를 1 넣는 거는 요런 데다 넣지 말고 최초의 식에 넣는 게 좀 더 편하죠. t는 1 넣어주면은 여기가 1, k 플러스 3임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번엔 등호 있으면 안 되죠. 얘가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최종 답이 됩니다. 정수 k의 최소값 마이너스 2.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치환하면은 범위를 별표하라 그랬죠. 범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분위를 상대로. 좋습니다. 요거 안 하면 답이 완전 깎아집니다.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고 하겠죠. 보통 저 설명 안 써주면 제가 최소인 줄 알고. 다음 213번. 자, 이번에는 x를 딱히 범위를 모든 실수라고 줬죠. 모든 실수 x라고 했습니다.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똑같이 합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녀석이 성립하도록 하라.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네요. 느낌은. 자, 지수 깔끔히 해야 되는데 이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바로 치환합시다. 3의 x승을 t로 하면은 이번에는 x가 모든 실수기 때문에 t는 양수가 되죠. t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판별식 써야 됩니까? 그래프 그려야 됩니까? 그래프 그려야 되죠. 왜? 범위가 있잖아. 범위 있으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참 문제가 여기 나쁘죠. 판별식 쓰고 싶게 생겼죠. 유도를 한 겁니다. 판별식 쓰면 안 됩니다.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 만듭시다. 절반의 제곱.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는 문제점이 하나 있죠. 0에서 잘라야 되는데 k 값에 대한 범위가 전혀 없죠. 2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2차 부등식 할 때 3번 그리는 것도 많이 했죠. 2번만 하는 거는 뭐 그래도 깔끔하잖아. 첫 번째 그림은 꼭지점이 k, 16-k 제곱인데 t는 0이 여러 데 있는 경우, 아니면은 두 번째 경우는 k, 16-k 제곱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t는 0이 이런 데 있는 경우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면은 그림 그리고 나서 TK의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자, 요 경우는 K가 0보다 어떤 상황입니까? 큰 상황이죠. 그래서 K가 0보다 크다인데 보통 등호는 우리 크다한테 주면 됩니다. 큰 무리 없습니다. 요 경우는 K가 0보다 작은 상황이죠.
근데 저기가 비어 있어가지고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약하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비어 있어서. 등호 여기다 줍시다. 요게 조금 더 돼도 낫죠. 아니면 3번 하세요. 그냥 K가 0이다. 헷갈리면. 왜냐하면은 지금 선생님이 왜 등호를 저기 줬다가 여기로 뺏었냐면은 K가 0일 때 봐봐. K가 0이면은 요 그림이죠. 그래프 개형이 누구랑 유사해?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했을 때 2번하고 유사하죠. 그럴 때는 얘한테 등호를 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따로 안 하고 한 방에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쟤는 그래도 갈고리 모양으로 얘를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요거든 그냥 빼놓고 보면은 이거냐 요거냐 하니까 거의 똑같죠. 요런 애들을 합쳐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게 헷갈려요 하면 그냥 3번 하세요.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마지막 게 금방 돼서. 또 이번에는 등호를 저기다 줍시다. 여기다가. 자, 요 경우는 이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래서 16-k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1만 곱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4에서 k가 4가 나오는데 전제 조건이 k가 0보다 크다죠. 그럼 요 영역 내에서 최종 답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요거랑 공통범위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 녀석한테는 최소값이 0 넣었을 때니까 요거보다 지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 넣어줍시다. 0을 여기다 넣으면 요 본식에 넣으면 편하죠. 16이죠. 무조건 0보다 크죠. 맞는 말이 나오면 누가 답이 된다? 최초 제시했던 요 녀석 자체가 답이 되죠. 요 마지막 중요합니다. 자, K가 0보다 크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사이를 연결하는 단어 아니면 한글 또는입니까? 그리고입니까? 또는이죠. K가 0보다 크거나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 또는이죠. 또는은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죠. 그럼 요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돼? 아니면 요 두 개 범위를 합쳐야 돼? 합집합이니까 두 개 범위를 합쳐야겠죠? 그럼 최종 답은 여기 되겠습니다. 저거 공통범위 구하고 해가 없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통범위는 없죠, 이거는. 근데 또는 하면 범위를 합쳐야 되죠. 자, 여기에서는 추가 범위가 안 나와서 얘 자체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요 범위가 나와서 두 개의 공통 부분이 답이 되는 거고. 근데 1번 큰 거하고 2번 큰 거를 이어주는 말이 또는이기 때문에 두 개 범위를 합쳐야 되죠. 합집합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답이 되죠. 옆에 생각해 봅시다에는 0도 따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따로 하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으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프린트 해봅시다. 오늘